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봉만 부회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40회 임시를 통하여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출연기관장 임명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출연기관장 임명입니다. 최근 충남도 자리에 의하면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도내 출연기관은 모두 20개 기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이 20명인 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출연기관장, 다시 말해 공공기관장 문제는 여지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장 대한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말 그대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동안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곧 도민들이 민생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경우에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이 거친 문제를 이번 민선 8년은 해결할 수 있는지 도지사께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장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장과 관련되어 매번 반복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퇴직 공무원의 임병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공기관장 현황을 살펴보니 60여 차례 공공기관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10번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 공직에 있었던 일부 공무원에게 또다시 공공기관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이라는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퇴직한 공무원에게 계속해서 기관장 자리를 보장해 주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장 문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문성 문제입니다. 현재 충남도 20개 출연기관 중 의료원과 테크노파크 등 특수한 기관의 경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공기관장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 교수들이 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과 관련되어 전문성을 갖춘 교수라면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겠지만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기관장이 된다면 그 기관은 신뢰받지 못할 것이며 전문성을 고르지 않는 농공행상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을 지적하게 생각하기보다 소신 있는 견해라고 봐주시고 향후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시어 훌륭한 인재가 도정의 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도 사업 중 폐지나 축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충남도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민간 위탁 규모는 약 227억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비가 4,409억 원, 출연금이 1,183억 원 등 민간 또는 공기관 등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 규모는 무려 5,8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되는 그 집계가 되지 않는 여타 다른 경비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엄청나리라 봅니다.
10년 전 결산 자료에 비교보면 민간 위탁국 규모가 약 2,300억 원, 공기관에 대한 대응 사비가 990억 원, 출연금이 505억 원 등 총 3,7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10년간 2,025억 원, 53.3%가 증가한 것입니다. 민간 위탁은 행정조직이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이 고비용, 저비용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민간이 전문 영역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예산 투자 규모가 많이 수받는 사업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 나가지 않나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례로 충남도 행복주택 꿈빛의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소유기층의 낮은 임대료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2,4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여러 문제로 인해 수혜자로 하여금 예매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어 가임 여성들에게 임산과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해왔던 저출산 대응 정책도 출산율 급락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가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이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이나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영 등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중에 사업이 담보 상태에 있거나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나락으로 추락한 교권, 학생 인권만 존중하는 현 교육 현실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이 나아가 충남교육의 각종 미디어에서 관심의 대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미디어의 관심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있겠지만 충남교육이 무너지는 교권이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과 수업 시간에 우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학생 등 이 모두가 현재 충남도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교권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의 대응은 더 문제입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충전했을 뿐 교사를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우통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해 땀을 식히기 위해 우통을 벗었을 뿐이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사태를 축소하거나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 같은 행위들이 충남 내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할 교사들은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아주 기본적인 인성교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50개 주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연방 교육부가 지난 2015년 발간한 미국 각주의 학교 훈육 관련 법안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 훈육 목적의 체벌 권리, 학생 사물함, 가방 검사 권리, 오해만 학생을 체포할 권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는
학생이 부적절한 소지품을 갖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인권만 귀하게 여긴다고 대한민국이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교육 현장은 학생과 교사, 나아가 학부모 등 모든 교육 가족이 각각이 기둥이 되어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떠받을 때 비로소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학생 인권만 두둔하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 방식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 환경은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 변화는 상상을 초래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번 추가적 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추가 재원 1조 251억 원이 68%인 6,977억 원을 안전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법령제도에서는 국가 예산 규모가 지속 증가할 경우 우리 교육청이 수입 재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교육 재원 규모와는 달리 교육 관련 투자는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환경의 추세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닥쳐올 변화는 과거 20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세대가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최근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는 요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과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화, 상상을 초월하는 변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혁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K-팝과 같이 인성교육과 혁신적인 첨단 교육을 접목을 통해 K-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로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오지 상향화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이 구현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최근 메타버스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은 지금 잉여 재원으로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혁신적 교육 방식의 대변화를 구상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 등 급변하는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잉여 교실이나 폐교 시설은 메타버스 체험 교실 등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체험 및 교환의 개발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K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시험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적으로 재검토하여 연구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수행해 주시고 충남교육이 국가교육을 주도하는 K교육이 폐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가능한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우리 도내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기준지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는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지휘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6월 30일자로 김태흠 도지사께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정보기구 언더2 연합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신 점 또한 축하드립니다. 추후 도내 기후변화 대응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5분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교육감입니다. 교권 보호에 대해서 일선 그 충남 교육청에서 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그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교권 보호에 대해서 네.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오늘 그 뭐 신문에 봤더니 충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아이한테 손뼉을 치고 학생들한테 눈을 감겠는데 학부모가 정서 학대라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을 알고 계세요? 네네. 참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말이 안 된다. 저는 학부모님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 그거는 전 교육감님이 들으시고 저는 누구보다도 교육감님께서 그 옛날에 보면 타 시도나 우리 도도 총장님이나 교수 출신이나 보다는 우리 교육감님이 교사 선생님 신분했잖아요, 그죠? 선생님 신분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교육감까지 3선 교육감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을 잘 알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정책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장학사원들이나 장학관들이 강구를 전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48명 도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8명, 9명 다음에 특별보좌관 뭐 2명 있지만은 교육감님 밑에 장학사, 장학관, 과장급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 정도로 그런 부분을 아이템을 구상해서 교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난지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한번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이제 일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원성동에 제 개인 사무실이 있어서 오면 하루에 보통 이렇게 제가 회기 없을 적에는 이 교사랑 관련되는 분들이 옛날에 퇴직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보다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때는 제 기억으로는 3번 지각하면 결석 1번인데 지금은 하루 종일 왔다가 하루 종일 간대요, 학생들이. 그래도 결석을 의무 교육이라 할 수가 없다는데 지금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인지 우리 충남만 일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간단하게 한번. 네, 최근에 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대구에서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목금 열렸는데 그날도 시도교육감 사이에 이 교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아주 아픈 상황입니다. 이거는 무슨 학생 인권 조례고 뭐가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이번에 국감 자료 제출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아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 그 신문에 이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국회의원 이태규 국회의원이 18일 날 교사의 교활동의 학생 생활 지도부를 포함토록 하는 초등동 교육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도 신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진짜 총체적인 난국인데 지금 그 일례로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교육감님.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육위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문제 학생들한테 부모들이나 이런 연결해서 구제의 방안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폭으로 학생 폭력으로 그만둔 애들은 이제 어떤 학교를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데 그냥 문제가 돼서 그만둔 학생들은 그런 제도가 없는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정치를 하면서 의원을 하지만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 하나 없이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학생이 2학년 1학기까지는 전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최소한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까지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교육감님께서 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충남의 교육의 수장이시면 그런 부분을 좀 뭔가 천안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본인이 부모가 학교를 안 다닌다 모를까 다닌다 그러면 아산이나 당진이나 어떤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주세요. 하여튼 의원님 그런 생각 아주 귀중하게 듣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전화기관에서는 전적으로 권한이 교장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심지어는 도지사님들께까지 전학에 대해서 탄원이 들어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도 또 예, 교육감님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두면 자기가 말썽꾸러기 학생을 받을 교장이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천안에 제가 요번에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받아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감님이 일선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교육은 전적으로 교장이나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교육감님이 교사가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은 문제 학생을 받지 않으려고 해죠. 그런데 그 문제아가 오히려 사회생활을 또 교육감님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육계 분들이 네. 저는 그것은 아무리 부모가 원망스럽고 학생이 말썽꼬리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말썽 학생은 학교를 안 왔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남 교육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주시고 저도 내년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충남 교육에서 누구보다도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두서없는 얘기지만은 아까 제가 얘기대로 지사님도 계시지만은 충남도나 저는 우리 교육부문이나 도청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거기는 직원이 많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분들을 만나서 아이템을 구해하지만은 때로는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저렇게 많은 도의사 밑에 훌륭한 분들하고 교육감 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고작 진짜 기사 하나 없이 저희가 몸서 운전하면서 도청까지 출근하면서 일을 하는 우리 도의원들은 진짜 저는 존경한다. 국회의원들이 엊그제 저 신문 봤어요. 봤더니 300명 중에서 40명이 본의회는 있다는 거예요. 40명. 이러니까 우리 국회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간단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의 도의원님들은 더 열심히 해서 존경받는 도의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